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사람들이 소비 쿠폰이라고 많이 하는 이 쿠폰을 쓰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에 외식도 안 하고 문화생활도 안 하고 여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헝그리 모드로 1년째 살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2024년 8월 4일에 개설을 하고서 유튜브를 처음 만들고서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진짜 1년이 되었는데 다행히 가족들과 살고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는 면했지만 저 한 명만 놓고 보면은 극빈층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와중에 나라에서 감사하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쿠폰 15만원 이라는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쓸 곳이 많은 그런 가용자산이 진짜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 자원을 어딘가에 분배를 할 때 다른 이들보다 통제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리뷰가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쇼핑 하울과 함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괄을 하자면 7월 24일 제가 94년생이라 7월 24일 날 신청을 해서 바로 다음날 받았고 8월 10일 오늘 8월 10일까지 한 3분의 2를 썼습니다. 한 5만원 정도 남기고 10만원을 썼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10만원 쓴 것도 평소보다 제가 소비가 정말 많이 늘은 상태예요. 그래서 살도 한 1kg 정도 쪘는데 이게 왜 쪘냐면 7월 27일 날 제가 햄버거를 사 먹었고 그리고 8월 2일 날 또 동네에 맛있는 곱창집이 생각이 나서 곱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그 액세서리나 옷 같은 그런 잡화 파는 데 있잖아요. 잡화점. 제가 그런 잡화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별내 신도시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귀여운 물건들 파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양산과 제 귀걸이 여기 하울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원래 이 영상도 그냥 소비 쿠폰 리뷰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귀걸이가 하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영상 제목도 하울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 먹고 꾸미는 데만 쓰는 것 같아서 강아지한테 선물을 사줬습니다. 이 강아지 장난감 이거 인형을 사주고 그리고 또 초밥도 먹고 메가커피 가서 토핑스도 먹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제가 초코 간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코 간식을 또 한알음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 집이 번화가 근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남양주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자기 동네 근처에 한정됨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별내동 주민은 되게 별내 신도시 한 3km 정도 되거든요. 이 신도시가 3km 안에서만 소비를 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소비 쿠폰이지만 별내 사람들은 다른 남양주의
금곡이나 아니면 뭐 평내호평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오히려 별내 신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노원이나 아니면 뭐 서울 강북 같은 데에서는 이 돈을 쓰지 못하니까 네, 뭔가 제 선택권이 많이 제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별내 사람들은 여기 강북에서 쓰고 싶을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남양주의 또 다른 신도시인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아마 구리나 잠실에서 소비 쿠폰을 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소비 생활성이 그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반면에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 안에는 이제 여러 아파트 상가뿐만 아니라 번화가가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약간 저도 성수동에서 놀 줄 압니다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도 연남동 가서 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웠고,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은 달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에 있어서 왜곡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의 음식점들이나 미용실 등이 다른 서울의 배드타운들보다 가격이 높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의 건물들이 새 거니까 뭐 새 건물에 이렇게 입점이 돼 있어서 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름의 가격 형성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음식의 퀄리티나 뭐 디자이너들의 실력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 쿠폰을 뿌릴수록,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쿠폰을 뿌릴수록 이 신도시의 소상공인들은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상품이나 서비스, 퀄리티나 아니면 가격 경쟁에 미온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서울 시내 상권을 비롯해 수도권 외의 관광지는 잠재 소비자를 그 소비자의 거주 지역으로 뺏기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가용 자산은 늘었지만서도 이 자산을, 이 15만 원이라는 자산을 사용해야 할 시간과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직장인이었어도 소비를 어디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일관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 쿠폰이 발행되는 시점에 맞춰 상인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등 사람들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주면서 어디에서 쓰라고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재화와 서비스 사이의 경쟁, 또 지역 간 경쟁,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의 경쟁,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몰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소비 쿠폰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비 쿠폰이 사용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매출 30억 이내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가게 매출이 30억 이상인지 이하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본사 직영인지 프랜차이즈인지 굳이 이 소비 쿠폰이 아니었다라면은 알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제가 검색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나 뭐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그 각 기업의 매장 관리 담당자는 본사 직영인지 프랜차이즈인지 그러한
것들은 알겠죠.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아냐고요. 뭐 네이버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소비 쿠폰을 이제 시행을 하는 은행이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내놨지만 창조 경제도 아니고 창조 검색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진짜 이 쿠폰을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쓰고 싶어서 제가 운동화를 사고 싶었거든요. 운동화나 신발을. 그런데 남양주시 안에 이 소비 쿠폰으로 신발 살 수 있는 데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군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여기 소비 쿠폰 되냐고. 근데 다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뭐 대형 할인 매장 이런 데는 뭐 당연히 안 되고 해서 제가 아까 말한 소비 내용만 봐도 솔직히 햄버거 빼면은 제가 제 돈 주고 잘 안 사 먹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를 사 먹어요. 초코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돈이 없으면 안 사 먹는데.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쓸 수 있긴 한데 한 집 배달이나 알뜰 배달이 안 된다는 게 진짜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결제하기 그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 배민 그 등록 기사가 아니라 식당 매장에서 따로 그 배달원을 부르는 거여가지고 배달료를 추가로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소비 쿠폰으로 배민을 주문을 할 거면은 더 비싸게 주문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선거, 매표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몇 주씩 예산을 써가면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용돈 지어주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리고 또 내년 지선 1년 앞두고 쿠폰을 이렇게 막 발행을 하는 게 뭔가 권력을 잡은 쪽의 예산 횡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이나 경기도에 본가가 있지만 서울 시내에서 아니면 뭐 수도권 내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중에는 이 소비 쿠폰 때문에 주소지를 바꾸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들의 주소지 이전은 지방선거 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 이전 캠페인을 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중들 사이 증세와 소비 쿠폰 사이의 커플링 현상을 제가 좀 몇 번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이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몫으로 소비 쿠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두 정책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뭐 소상공인들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용돈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뭔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것 같다라는 사회적인 갈등인 거죠. 또 SOC와 소비 쿠폰 커플링 현상. 김포시 한동안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이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뉴스에 몇 번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5호선을 연장하자라는 의견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연장을 하는데 한 4조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국민 15만 원 주는데 8조를 태운다? 뭐 이 김포시 말고도 아마 GTX나 다른 뭔가 SOC 사업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도로가 연결이 되면은 또 잠재 소비자들이 또 있고 할 텐데 이렇게 꼭 쿠폰을 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과학기술인재투자와 소비쿠폰 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AI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면서 벌써 8조를 태워?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GTX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과학기술 연구 투자 등등을 하면은 그 투자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자기 동네 식당에 가서 돈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순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직접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소비 쿠폰 사용 지역 제한을 풀면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소상공인들 사이 경쟁 문제가 해결될까? 또 장기적으로 AI로 인한 대량 실업에 대비해 기본소득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는 계속해서 기존의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 유지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녀서 뭐 한 월 300만 원 정도의 돈을 15만 원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면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소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초보 유튜버로서 1년째 사는 게 제 삶에서 특수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15만 원이 주어진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 평소 소비자 장바구니와 비슷하게 소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올리브영에 가서 색조 화장품이나 향기 관련 제품을 살 것 같고 또 꽃집 사치제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안 가본 꽃집을 발견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또 카페 동네에 새로 오픈한 곳 위주로 카페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동네 독립상점도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또 공간 대여에도 제가 돈을 쓰긴 하는데 이 서비스는 되게 네이버 예약을 통해야 돼가지고 소비 쿠폰으로 결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름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셀프 소비 장바구니 리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